리스에서의 그 도서관 구독 해외 학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또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단순히 이제 리스 페이지 바로 접속해서 학술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법한 그런 용어들과 개념들을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소화하고 그 뒤에 실제 리스트 페이지 보면서 실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정보들을 좀 구분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이제 소장 자료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제 전자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장 자료는 말 그대로 도서관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을, 자료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 도서관에 방문해서 실제로 이제 서가에 꽂힌 도서류와 이제 연속간행물 또는 뭐 CD류, 신문 등 이런 자료들을 소장 자료라고 하고,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이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소장 자료의 위치 정보라든지 청구 기호죠. 그리고 대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검색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이제 캡처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왼쪽 부분에 자료 검색에 소장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소장 자료들을 검색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이것과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학술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에는 소장 자료도 많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학술 정보들이 또 자료들이 훨씬 더 다양한데요. 온라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전자책도 있고요. 오디오북, 전자저널, 학술 DB, 매거진, 어학용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오늘 제가 좀 눈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요. 바로 전자저널과 학술 DB, 또는 뭐 매거진 또는 이 학술 DB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술 DB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학술 DB에는 여러 가지 학술 정보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학술 정보 중에 연속해서 출판되는 학술 정보들이 또는 연속해서 출판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연속 간행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연속 간행물들은 네, 꼭 온라인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소장자료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인쇄판도 제공됩니다. 연속 간행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제 단행본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단행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공서적을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속 간행물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새로운 이슈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에서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연속 간행물들의 이제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자, 매거진, 잡지죠. 그리고 업계지, 그리고 학술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DB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된 컨텐츠 유형으로서 여러분들 논문을 쓰고 계시든 또는 발표 자료를 만들고 계시든 또는 뭐 레포트를 쓰시든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매거진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업계지는 학술 저널들과 또 매거진은 약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분야의 트렌드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연속 간행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지는 이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그런 컨텐츠 유형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로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고 계시든 연구를 하고 계시는 발표자를 만들고 계시는 아니면 레포트를 쓰시든 가장 많이 찾아보시고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콘텐츠 유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DB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가 이 플랫폼 이름이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앱스코 호스트 DB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앱스코 호스트 DB의 다양한 이 매거진과 업계지 학술지들을 원문과 함께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저희 그 도서관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호스트 데이터베이스들인지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이제 ASC라고 하는데요. 이 ASC는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어떤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든 어떤 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을 쓰고 계시든 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3천여 종 이상의 학술 저널들이 원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널과 매거진과 업계지들의 원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심리학, 교육학, 공학, 위생명학, 또 물리공학 이런 다양한 주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저널들과 매거진 업계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BSC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경영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경영경제 분야에 약 1,600여 종 이상의 관련 저널들과 매거진, 업계지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학 분석이나 기업 보고서, 국가경제 보고서, 산업 보고서 같은 이런 경영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도 이제 저희가 비저널 콘텐츠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보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경제 분야의 이제 탑 저널들,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저널들의 원문들을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 쪽에 MIS 쿼터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경영경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떤 모형이나 또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또 많이 이제 발간이 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회계 분야, 또 비즈니스 분야 쪽에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매거진들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저널 콘텐츠에 대한 전체 수치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가 가장 큰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사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다른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도서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이 국외학술 DB 코너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ABCD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앱스코스트 ASC와 BSC 링크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이 링크들은 화면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만 보여드릴 거고 실제 클릭해서는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오늘 교육 주제와 같이 리스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부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쪽에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화면을 잠깐 이제 닫고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실 수 있는 부분 잠깐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화면 공유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학교나 또는 교내나 또는 이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뭐 아니면 뭐 카페에서 또는 출장을 가셔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실 텐데 즉 외부에서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로그인을 한번 꼭 해주셔야지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리스트를 이용하실 때도 도서관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리스트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때도 도서관의 로그인을 꼭 클릭해 주시고 또 로그인 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야 그 안에 있는 학술 정보들 더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 상단에 자료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국외학술 D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외학술 DB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JSTOR라든지 CAJ라든지 그리고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AS, CBSC, 사이언스 아렉티, 널싱 스킬 등등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ASC, BSC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NAR with Pretext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게 되면 리스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더 내려보시면 MLA Internation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해 주셔도 리스 페이지로 이동하고 바로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시 인덱스 위드 프리텍스도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인데 클릭해 주시면 리스 페이지로만 이동할 뿐이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자, 리스 개인 회원 로그인 해외 전자자료 통합 검색 DB 또는 개별 자료 DB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달라라고 옆에 노트를 이렇게 도서관에서 달아주셨습니다. 즉, 제가 앞서 PPT 슬라이드로 소개해드린 ASC와 BSC는 클릭하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접속한 화면이죠. 그리고 BSC도 마찬가지로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리스와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과는 어떤 관계이길래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다른 앱스코스 데이터베이스들이 리스 페이지로 이동할 뿐, 네, 다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제공이 되느냐. 자, 그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 페이지. 자, 여러분들 RISS라고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리스라고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리스 페이지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페이지가 이 주황색 바탕의 리스 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 바탕의 리스 페이지는 공식 명칭이 리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입니다. 자, 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는 지금 첫 번째 줄에 나타난 것처럼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구독하는 학술 자원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주황 색깔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판이 된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전국 대학에 생산하고 보유하고 이거는 학위 논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페이지에서는 국내 학위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 무료로도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들의 원문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리스 페이지를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이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 플러스 국내 학술 정보, 방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DBP나 키스 등에서 국내 학회지들을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스 페이지에서도 검색하시고 또 원문도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이제 DBP나 키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무료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네, 그 상황 그대로 해외 학술 정보들도 동일하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 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지만 리스 페이지에서는 이제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제약이 있을 뿐 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 ASC와 BSC는 도서관 홈페이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시나리나 MLA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나 소스인덱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시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소시인덱스나 시나리나 MLA, ASC, BSC를 이제 리스 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것 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릴 건데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해외 학술 정보 전용 페이지가 이 리스 페이지에서는 따로 존재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단 부분에 이렇게 그 캡처된 화면 보시게 되면 우측편에 약간 보라색, 네,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배너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즉 해외 학술 정보들을 따로 네, 이제 검색 이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인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하단 부분에 나타난 이 캡처된 그림과 같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 전용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페이지는 도서관에
로그인과 마찬가지로 꼭 개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개인 계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인즉 그 소속 대학이라든지 그 소속 기관의 이용자라는 게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속이라는 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인즉 이 안에서 검색되어진 콘텐츠 중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정보들은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있지 않은 학술 정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만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 내에서만 무료처럼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내에는 얼마나 많은 학술 정보들이 검색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물론 저는 이제 앱스코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담당자로서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들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또 어떤 출판사의 학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리스 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 페이지 접속하시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특정 데이터베이스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도 있습니다만은 처음 화면에 우리 우측 하단 부분에 배너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너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인증이 됩니다. 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속이라는 게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황 색깔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바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로 이동을 할 건데, 자,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에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전체 학술 DB, 내 무료 DB, 조건부 무료 DB, 내 관심 DB 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링크를 클릭했기 때문에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인 계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요 내 무료 DB, 조건부 무료 DB, 내 관심 DB가 표현이 안 돼요. 클릭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 계정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인증된 상태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 해주시게 되면 내 무료 DB를 바로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조건부 무료 DB도 즉 시간 제약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이 하트 표시를 클릭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 관심 DB에도 넣어두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어떤 주제 분야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들 따로 이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계정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 권한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편에 세 개의 메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해외 DB 구독 대학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목록이 나타날 건데 아직 나타나기 전이니까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여기에 전국 대학에서 구독하고 있는 이 리스 해외 학술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쭉 나타나 있을 겁니다. 예, 나타나네요. A, B, C, D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검색을 해볼까요? 음. 여기 리스트에서는 왜 안 나타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이 리스트에 쭉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론 여러분들 여기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로그인을 해주셔서 하단 부분에 내 무료 DB나 조건부 무료 DB, 내 관심 DB 이걸 사용하셔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단 부분에 이제 56종, 이제 56개의 다른 이제 주제 분야와 다른 이제 출판사의 또는 제공사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ABCD 순서대로 좀 바꾸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입니다.
자, 우리 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도 있었죠? 여기 리스 페이지에서도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처럼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BSC도 우측 하단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나리라는 간호보건학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목록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밑에 부분 아까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시날.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건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구독하는 DB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보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한 1시간 반 정도만, 지금 2시 반이니까 기다려주시면 네,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저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더 네,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교육학 분야. 아마 교육학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필수이실 겁니다. 정말 많은 교육학 관련된 해외 학술 저널들에 대한 원문들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이북이 있습니다.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전자책들도 여러분들이 오후 4시부터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쭉 보시면 나타나 있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네, 여기 있네요. MLA. 자, 이 MLA는 여러분들께서 그 언어학, 민속학, 이런 인문학 이런 주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서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원문까지는 이용하실 수 없고 목록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는 즉 어떤 학술 정보들이 있는지, 제목은 무엇인지, 저자는 누구인지, ISS는 무엇인지, 초록은 어떻게 되는지 등만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소시 인덱스 위드 풀텍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셨죠. 바로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모두 인터페이스가 앱스코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 동일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니까요. 어려운 이용 방법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앱스코 호스트 인터페이스 리스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실습하기 전에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리 도서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리스트 중에 바로 보이진 않는데요. 자, 와일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와일리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사실은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 정보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와일리 얘기가 나왔냐면 이 와일리라는 출판사의 학술 저널들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또 저희 앱스코가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용자분들한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가 와일리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 와일리라는 출판사는 해외 최대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600여 종 이상의 저널들과 또 레퍼런스 웍과 온라인 책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원들에 대해서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SSH 네, 소셜 사이언스, 그다음 휴머니티 분야 쪽 학술 저널들 약 500여 종 정도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되어지는 컨텐츠 중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자, 클릭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하단 부분에 이제 검색 결과가 나타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네, 잠시만요. 지금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리 액세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액세스가 가능한 컨텐츠들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들은 아예 표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와일이라는 출판사의 컨텐츠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리스 데이터베이스, 리스 이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리스 제가 링크 네. 클릭을 했을 때 개인 계정 저는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접속해서 바로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로그인한 상태니깐요. 네. 지금 리스트 페이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로그인해 주셔야 해 주셔야지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저는 이제 돌아와서 데이터베이스 중에 코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으로 넘어갈 거고요. 네네네. 요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상태에서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네. 순서가 좀 바뀐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검색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요. 자, 검색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 원문을 이용하시는 부분은 결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연도 제한이라든지 최근 뭐 10년간 자료들을 원한다. 그리고 이 중에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들만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제한해 주실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 유형은 뭐 학술 저널, 학술 논문들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한을 해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목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상세 정보가 나타나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원문을 읽기 위해서는 원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PDF 뷰어를 통해서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PDF 이제 버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다운로드는 우측 상단에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PDF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문이라서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번역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네, 여러분들께서 해외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실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논문들의 본문들이나 어떤 뭐 그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논문이 쓴 어떤 모형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 썼을 때는 참고 문헌을 즉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죠. 이 증거는 우측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구 중에 노란 색깔 그 문서 모형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증거를 남겨주실 수 있는 세계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런 APA 스타일 또는 뭐 하버드 스타일, 밴쿠버 스타일, MLA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되어 있고요. 이걸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가 좀 뒷부분에 이렇게 좀 포함을 해 두었는데요. 바로 출처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출처에 필요한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인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신 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하실 때 특정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학과마다 또는 여러분 논문 쓰실 때 또 학교 차원에서 또는 이 논문을 혹시라도 학회라든지 또 다른 뭐 출판사에 이제 투고하실 때 그 지정된 형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지정된 형식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파악한 형식에 따라서 맞춰 써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맞춰 써 주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측편의 인용하기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그중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식은 APA 형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문학이나 어문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LA 형식 또 의생명학 쪽, 또 간호학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밴쿠버 형식 등이 자동 완성이 된다.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 주면 된다. 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반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반출이라는 개념은 다른 곳에 이제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내보내느냐? 서지사항, 즉 논문의 상세 정보, 뭐 논문명이라든지 저자는 누구인지, 초록 ISSN 번호, 키워드 등등 그런 상세 정보를 내보내실 수가 있겠고 그 내보내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지 관리 도구,
즉 레폭스, 엔드노트, 조테로, 맨들레이 같은 이런 도구를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출이라는 도구가 아까 인용이라는 도구 바로 하단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RIS 옵션이 서지 관리 도구, 레폭스, 엔드노트, 조테로, 맨들리 이런 도구들을 의미하니까 그쪽으로 내보내시면 되겠고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축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RIS 형식 그리고 레폭스나 CSV는 이번에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고요. 그 파일이 엑셀에서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혹시라도 서지 관리 도구에서 서지 관리 도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 이 리스트, 국외학수 DB 리스트에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레폭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폭스 요거 클릭하셔서 개인 계정 만들어 주시면 네,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서지 관리 도구, 참고 문헌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레폭스는 이제 저희 앱스코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 참고만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 방법에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도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장식할 어떤 주제는 또는 내용은 제가 아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바로 전자저널 인덱스와 통합검색 디스커버리입니다. 즉 리스에서는요. 아까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파트냐면 자 이렇게 메인 검색창이 맨 위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전자저널 인덱스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나 이제 무료 DB, 조건부 무료 DB를 파악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서 총 세 군데로 본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첫 번째는 안내를 해드렸죠. 이 부분.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독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을 장식할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위에 실제 검색하실 수 있는 메인 통합 검색창 그리고 전자저널 인덱스. 우선 전자저널 인덱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저널 인덱스는 방금 맨 하단 부분에 보셨던 56종의 다른 출판사의 다른 학술 DB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학술 저널들과 그리고 이북과 그리고 오디오나 비디오 정보가 있다면 그런 비디오 정보들을 검색해내실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 저널을 검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저널에 대해서 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답게 해외 저널들만 검색이 되겠죠.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 순으로 바꿔줘서 검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해당 저널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것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BSC 내에서 1936년부터 가장 최신 것까지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BSC로 넘어가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는 그 저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 어, 계정이 풀려서 이제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BSC는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널 오브 마케팅 상세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저널 리스트 포함되어 있는 이 56종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56종에 대해서 전자저널, 이북 또는 뭐 매거진 이 리스트를 보시면서 그 연도 커버리지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전자저널 인덱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파트인 이 맨 위에 있는 통합 검색은 대체 뭐냐? 자, 이 통합 검색은 비단 하단에 있는 56가지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학술 정보들을 한 번에 검색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합 검색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콘텐츠 유형별로 보실 수 있도록 그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이제 메뉴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카데믹 저널부터
이북, 그리고 이 디저테이션이 학위 논문을 뜻합니다. 컨퍼런스 매테리얼은 이제 회의록 자료들, 프로시딩 자료들, 그리고 리뷰지들, 리포트 자료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이게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른 유형들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검색 결과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검색하시고 이용하실 아카데믹 저널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첫 번째 결과값으로 나타나는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아카데믹 저널에 대한 검색 결과만 다시 한번 리스 페이지 통합 검색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용 방법은, 자, 뭔가 화면 구성은, 화면 UI는 이제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에 맞춰져 있는데, 아까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의 화면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편에 제한자 위치에 있고요. 원문 보실 때, 또는 이제 상세 정보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링크 구성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사합니다. 이유는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의 메인 이 통합 검색 창도 저희 앱스코어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네,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용 방법이 다르지 않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 편에 뭐 원문 제한자라든지 또는 내 무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제한자부터, 그리고 연도 제한, 제공 데이터베이스들 제한, 주제 언어, 출판사 언어 제한 등 이런 다양한 제한자들이 있고, 원문을 이용하실 때 지금처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원문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스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정보와 리스와의 어떤 관계, 예, 여러분들이 또 리스를 이용하실 때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정보들을 또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유 등등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서 실제 리스 페이지를 실습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리스 페이지를 이용하시든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 다양한 학술 정보들이 유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 또 리스 페이지를 이용하시든 그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최대한 이제 제약 없이 이용하시기 위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용하실 때 아까처럼 인용 기능이라든지 반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부분 설명 안 드렸네요. 바로 이 리스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반출하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인용하기 이런 버튼들이 하단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앱스코어스트랑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교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